자, 먼저 이태원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유란한 묵념을 전부 다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념. 네, 바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자, 첫 순서로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이신 김창호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총동창회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부터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모교에서 우리 홍은아 총장께서 학내외 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도 오늘 또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귀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홍 총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럼은 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하신 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일단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제대로 막 경제학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경제학이 이코노믹스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코노믹스에서 레이거노믹스가 딱 나오더라고.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를 통한 공급 위주의 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자. 그런 걸 주창했을 때 뭔가 조금 제가 왔을 때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 그게 느낌이 왔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 노믹스가 다 나오다가 극기하는 아베노믹스까지 나오더라고. 환율을 어떻게 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떤, 그래서 저는 기타 등등 노믹스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클레버노믹스라는 또 용어를 또 봤었어요. 그거는 제가 보는 순간에 조금 저한테 좀 느낌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경제학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경제학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또 전부 다 기업인들 아닙니까? 컬래버레이션.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키워드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감이 와서 그럼 클레버노믹스는 뭐냐고 내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었어요. 서로 다른 것을 연결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그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연결하고 무엇을 연결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보니까 오늘 우리 이종호 장관님 강의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겠다. 그것은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동문들이 서로 연결하고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교와 동문들에 대한 각별한 예정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결정해 주신 우리 이종호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경북대학교 홍은화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홍은화 총장님은 건축과 82학번이십니다.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물교육 학교를 재정 확보 때문에 이렇게 야당 쪽 매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라디오 쪽 끝에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주죠.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뜨거운 대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적도 바꿀 수 있고, 출생지도 바꿀 수 있고, 또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작품의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경북대학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네 분의 박수 한번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종호 장관님 바쁘십니다. 제가 다른 분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도 큰 대단한 와주신 박수 많이 받으셔야겠고요. 이종호 장관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동희 의원님이 계십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서 물심이 아니면 모든 사업에 앞장서셔가지고 선두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양동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경북대학을 대표하고 경북을 대표하는 현재 부시장이 경북대학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그냥 문자도 아니고 돈까지 내가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신 우리 선배님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호 장관님은 지금 현재 치열한 과학기술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자이면서 또 근본이 전문가가 장관님을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학도 우리 기술과 조각 발전에 대한 도움을 같이 해주신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논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참여입니다만 이 정도 위원장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성시작합니다만 마치는 시간까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대 출신 동문이니까 사실 이런 새벽에 연속해서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기업가 모임은 기업가가 주인입니다. 그 옆에 오셨지만 그 옆에는 별도로 총장님께서 소개하셨으니까 우리 양금희 국회의원님만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차기 재경 동문회장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시고요.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재경 경북대 총동창회장이신 변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변찬 회장님을 보살님이라고 해요. 저렇게 사람이 좋을 수가 있냐. 항상 베풀고 후배들한테 위로해주고 이렇게 참 하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핵심인 경북대가 배출한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장관님을 오늘 강사로 모시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참 진짜 귀한 우리 동문이 오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때문에 사실 83학번 동기들이 다 뭉쳤습니다. 부산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이렇게 좀 했거든요. 우리 강성주 우정사업 본부장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장관님 그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이런 아침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이신 우리 이종호 장관님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장관님을 소개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자료도 나와 있고요. 83년도에 이 전자학과 입학하셔서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 가셔서 석사 박사를 하시고 MIT에 포닥을 하시고 또 모교에도 잠깐 계셨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계셨던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 쭉 서울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시던 중에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 입각을 위해 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분야에는 수많은 나름대로 업적, 페이퍼나 특허나 많은 어떤 이 IP를 갖고 계시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는 누리호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많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IT 디지털 분야에도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9월 28일 날 발표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IT 강국, 디지털 강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뭐 지금 지난주도 보면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 큰 회사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에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뭔가 확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과학기술이고 그게 디지털이 아닌가. 그게 결국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많은 부처 조직들, 장관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종욱 장관님께서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훌륭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줄이고 가능성을 좀 더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종욱 장관님 모셔서 훌륭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장관 될 줄 몰랐고요.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지 그러지만 그게 다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또 동기분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예, 사실 뭐 연구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늘 시간 이렇게 쪼달리면서 뭐 시간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시간을 리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 뭐 학교만 있고 집 학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바깥으로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소통하면서 또 현장에서 많은 또 이렇게 의견을 들었고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도 이제 깨닫게 됐고요. 뭐 원래 대강 장관이 저런 건가 또 과기정 통부라는 게 원래 저랬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서 정말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안할 정도로 고맙고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딱 과기정 통부 이름입니다. 과학기술 디지털. 과기정 통부 전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좀 바꿔서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학기술 디지털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현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5대 이제 핵심 과제로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D 체계 주로 이제 예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기술 그죠? 미래 기술 그리고 인재 양성, 인재 양성. 사실 기술을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인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 한 장 멋있는 거 만들어 놨다 해서 그게 잠깐 좋죠.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옛것이 돼버리고 역시 그거를 이해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고 요 전면하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예를 들면은 산업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의 역사였다 그러는 거죠. 예전에 이제 1962년에 연구용 원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통일배도 있고요. 과학 기술이죠. DRAM 반도체, CDMA 쭉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6월 달에 누리호, 뭐 8월 달에 이제 다누리호,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기 때마다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도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제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갑자기 이제 융합되면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빨리 바뀌는 그런 모드로 좀 가 있는데요. 안보 측면에서 이제 패권 경쟁이 아주 심해지고 있죠.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뭐 한계에 도달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뭐 코로나도 있고 양극화도 좀 심해졌고 환경적으로도 기후 위기 뭐 이런 게 있고 결국 뭐 이런 거에 대한 해법은 과학 기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 내에서도 이 과학 기술이 모든 부처에 다 얽히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따져 보니까 저희 부하고 얽히지 않는 곳이 이제 통일부 빼고는 다 얽혀 있습니다. 다 쟁점이 있고 거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도 아마 남북과학기술자 교류 그런 게 있으면 관여할 것 같고요. 전 부처에 이제 다 관여를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R&D 측면에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전에 이제도 뭐 쭉 잘 해왔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시대에 맞는 정책이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났고 또 세상은 바뀌어 있고 그 바뀐 세상에 맞는 이제 정책으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 주도 지금 체계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밑에 이제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실무위원회에 12개 전략기술별로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 실무위원회 안에 민간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과제를 추진하고 평가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이제 그 성과를 창출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 같은 걸 보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뭐 2000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뭐 얼마 더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한 4.8%대인데요. 그저께 이틀 전인가 프랑스 분 이제 두 분을 만났는데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뭐 몰랐는데 프랑스는 그 GDP 대비 R&D 투자가 2%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 한국의 4.8% 많으면 4.9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런 나라고요. 연구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뭐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제 석박사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줄어들고 있지만 연구원 수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양이 있고요. 과학 인프라도 뭐 이렇게 굉장히 나름 괜찮은 나라고 이전에 이제 또 정책에 의해서 이런 논문도 많이 이제 할 수 있었고 양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해야 된다. 좀 이제 변환기다. 예,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먹거리 뭐 잘 하고 있는 곳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뭐 5G, 6G. 예, 뭐 5G죠. 아직 6G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늦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뭐 양자, 첨단 바이오. 첨단 바이오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긴 한데 아직 시장 점유율이 뭐 채 2%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수준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이 부분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기술 경쟁력이 높은 쪽이 이제 Y축이고 X축은 성숙도인데 여기 보면 이제 2차 전지나 5G가 되겠죠.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제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양자, 우주항공,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은 뭐 세계 7번째 그러면은 잘하는 나라이긴 한데 워낙에 미국이 잘해요. 그 다음에 중국도 잘하고 뭐 러시아도 잘하고
예, 또 유럽도 잘하고 유럽의 아리안 그 로켓 발사해주는 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인력도 보면은 지금도 이제 늘 부족하다 그러죠. 어딜 가도 인력 다 부족하다 그러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24년, 28년 가면은 이제 더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에 아주 그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력을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 보면은 외형적으로 이제 성장이 했지만 내실화가 이제 그런 필요한 시점인데요. 어쨌든 또뭐 취약계층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디지털 격차도 해소를 해야 되고, 뭐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디지털 권리 장전. 그러니까 디지털을 누리지 않는 접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나. 근데 이제 뭐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이런 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뭐 좀 우리가 좀 부족하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아래쪽은 최근에 이제 디지털 인재 100만 명 키우겠다는 거고요. 뭐 디지털 산업, 인프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 5대 이제 핵심 과제 해서 민간 협력 기반으로 해서 국가 혁신 체계를 좀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이제 해서 그래서 뭐 선도형 기술 혁신 그리고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자. 그래서 이제 5가지로 크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체계라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예타 제도에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적 그 정부 중심에서 이제 민간 중심으로 많이 털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기술을 선점을 하자. 뭐 쉬운 얘기인데요.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을 하자. 하여간 뭐 보편적 교육이지만 또 보편적에서도 뭔가 좀 제도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교육부하고 과기정통부는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부임하자마자 교육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과기정통부도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ICT, 뭐 원자력, 우주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 하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능한 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도와주려고 애쓰고 신뢰를 쌓고 벽을 허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적으로 하겠다. 뭐 기존 이제 산업 전 분야에 디지털이 다 접목이 돼서 어떤 그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거죠. 이제 거기에는 생산성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도 같이 들어갑니다. 디지털 기술 써서 안전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과학기술 여러 번 말씀하시길래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원래 읽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 발표되고 나서는 읽어봤죠. 여러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이렇게 가끔 만나면은 과기정통부는 좋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 민간이 주도하게 하자, 신속 유연하게 대처하자. 그렇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제도들이 조금 이렇게 경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기술을 집중 투자하자. 이제 지난주에 했죠. 전략기술 발표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표 전에 자료라서 10개 더하기 알파인데 12개로 선정을 했고요. 12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앞으로 5년 동안 전략기술 부분에만 약 25조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전략기술에만 그렇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목표 체계를 수립하고 범부처의 통합적 R&D 예산 배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산을 보니까 이제 혁신본부에서 하는 일이 뭐 여기 뭐 A 뭐 부처 1, 부처 2, 부처 3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딱 그 실링이 주어져서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필요 있든 없든 간에 그 예산에 맞춰서 딱 움직이는 게 지금 이전에 이제 예산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요 모양인데요. 이제 대체로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은 인정은 해주고 일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횡적으로 부처 사이에서 혁신본부에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는 탄소 중립 관련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사람들은 이제 얼핏 보면은 예산을 뭐 줄였다. 탄소 중립을 줄였으니까 우리나라 탄소 중립이 훼손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이렇게 끼워 넣기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전체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전 부처 관점에서 봐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쓰는데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예산 절약한다라는 말이 안 쓰겠다, 예산을 줄이겠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기 예산 다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비해서 퍼센트로 따지면은 그 절대 퍼센트 그 수치는 작지만은 줄인 것은 아닙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 전문가를 많이 해서 민관 협력으로 뭔가 이제 R&D도 하고 발전시킨다. 사실 R&D만 민관이 아니고요. 인력 양성도 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상당히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인력 양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타제도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면은 요게 기존의 그 예타 제도의 뭐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500억 넘으면 예타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시간은 조사 기간은 9에서 11개월 걸리고 예타 통과하면은 예타 통과했을 때의 어떤 그런 그 연도와 목표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그 기술 개발이 끝났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이제 모양이죠. 그래도 가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예타가 잘 안 되냐 하면은 가만히 보면은 아주 도전적인 거 이런 거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국가에 얼마나 도움 되느냐, 그죠? 따져보면은 도움이 당장 안 될 가능성이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예타 내시는 분들은 예타는 중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낼 때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업 다시 못해. 이번에 그냥 한 판으로 끝내야 돼.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예타 위원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예타 하시는 분들한테도 평가 비용을 더 드릴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제 책임성을 부여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수나 어떤 뭐 패스트 트랙 같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전성, 시의성,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이게 개발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예타 하면서 이제 막 이게 아주 챌린지한 기술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업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실증까지 다 넣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져요,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단계별 프로그램업을 하게 어느 정도 이제 몇 년을 해보고 괜찮네, 예타 더 올려줄게. 그 상당히 기술 수준이 좋아졌어, 실증 또 해줄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예타 프로그램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술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됐고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래 기술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럼 시장에 갈 수 있게 하려면은 스케일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협력이 또 중요한 거죠. 스케일업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기초 연구하고 뭔가 이제 괜찮은 기술이 산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걸 좀 큰 규모에서 일드 테스트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데스밸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다 죽어나가는데 그걸 좀 살려보려고 이 대목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중기부, 산업부, 과기정통부의 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부처의 장관이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국에 깔려 있는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산업부 소속 그 인프라도 있고요, 과기정통부 소속 인프라가 있는데 좀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영 뭐 좀 비리비리한데 어떻게 이거 살려놓을까? 이런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장관님도 다 동의를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격차, 이 초격차가 사실은 좀 이게 이제 의미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희한한 단어인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초격차를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동그라미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초격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고 후발주자하고 격차를 벌려서 우리가 초격차로 가자. 말이 되는데 이 밑에는 사실 아니고 뭐 이쪽에는 뭐 영 아니죠. 이런 데다가 초격차를 하면은 우리가 1등에서 우리가 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따지면. 그래서 아무데나 이제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거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이제 다 초격차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신흥 쪽에는 그 양자, 이제 첨단 소재, 핵융합, 뭐 첨단 바이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런 부분도 있고 전략을 달리해서 해야 됩니다. 각 그 기술별로 산업도 구조도 다르고요. 거기에 이제 외국하고 교류할 때도 좀 달리 해야 되고 인력 양성도 좀 달라집니다. 그죠? 반도체는 기업이 있어서 기업의 어떤 그 예산으로도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은 양자는 기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돼요. 인력 양성.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고 전 8월 달인가요? 그때 어디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미국에도 양자 제일 잘하는데 미국에도 양자 쪽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같이 교류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류하면은 우리 한국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갈까? 이런 두려움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뭐 어쨌든 많이 키워야 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기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은, 공공 인프라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기업까지도 조금 엮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대학이나 출연전에 기업 창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건 뭐 늘 하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딥테크 쪽으로. 이제 대학에 가서 이렇게 그 창업하시는데 이렇게 뭐 경영학과나 여기저기 가보면은 학부생 아이디어 기반한 그런 이제 창업을 뭐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쪽은 살짝 좀 아쉬워요. 그런 쪽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식 기반의 창업에 비해서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찍 뭐 이렇게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뭐 기업을 키울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잘 가려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가보면은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앞으로 지식 기반의 창업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는 뭐 이제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우리 뭐 이렇게 지역에 오면은 뭐 물도 공짜는 아니죠. 물도 싸게 해주고 뭐 하여간 전기도 뭐 땅도 뭐 이렇게 되는데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거점으로 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그냥 일례로 우주 얘기인데 뭐 1992년부터 해서 쭉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발전해서 최근에 이제 22년에 이제 여기 달 궤도선 12월 지금 이제 정상 궤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쯤 되면 이제 12월 말쯤에 그 다누리호가 이제 달 궤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둘러서 지구에서 저기 라그랑제 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지구 쪽으로 오면서 서서히 달 궤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볼 그 아르테미스 그 로켓은 이틀 만에 달로 갑니다. 뭐 에너지 팍 써서 이제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우리 다누리호는 미국에서 발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스포츠카는 아니고 그냥 차근차근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우주 경제 시대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우리 저 에트리의 강성원 소장님 계신데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하는 요 밑에 메모리 기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세계 1위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사분들도 다 여러 번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회사가 저걸 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뭐 하려고 시장도 없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지금 당장에 뭐 메모리 뭐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설득하고 이제 뭐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뭐 그런 그 위치에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저기서 시장이 한번 열리면은 큰일 난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주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 주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 나사 갔을 때도 그 청장께서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민간 기업을 꼭 끼워서야 된다. 정부 혼자서 나사에서 못 한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대표적인 이제 민간 기업이 스페이스 X사. 정말 부러워요. 앨런 머스크가 제가 교수할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정신도 좀 이상한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가서 거기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더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운데 보면 이제 우주 신산업도 활성화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벤처기업도 만들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국제 협력 그리고 거버넌스도 이제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미국에서 이제 아직 안 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리크가 있다는 등 어쩌나는 계속 이제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달 탐사를 위한 장치들이 실려서 같이 가서 이제 뭐 하나의 또 이제 협력 파트너로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누리호 할 때 얘기고 여기는 제가 뭐 하고 있냐면은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종속이 7.5km/s로 올라가는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력하고 이제 원심력이 이제 일치를 하면서 거기 700km에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제 안 됐던 거는 이제 종속이 6.5km 초속 6.5km 되는 바람에 이제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부담이 이제 굉장히 컸었는데 어쨌든 이제 잘 돼서 그때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순간. 요거는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의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거기에 우리 로켓 여기 페어링 안에 다누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약간 검게 생긴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재사용한 로켓, 펠컨 9 로켓입니다. 스페이스 X사의 로켓이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거머튀튀하게 생긴 이게 뭐냐면은 아까 거기 그 다누리호 써 올릴 때 일단 로켓입니다. 좀 이제 재사용한 거죠.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저게 이제 거머튀튀하게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뭐 카메라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카메라 다 놔두고 가고, 요거 지금 한 개만 보이는데 요 뒤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게 뭐 하냐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기계적으로 뭐 체크하고 센서 체크하고 엔진 체크하고 문제 없어? 그러면 다시 연료 주입해서 쏘아 올립니다.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쏘아 올립니까? 그랬더니 15번 쓴다고 그러니 15번의 물리적인 한계는 뭡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앞으로 그럼 30번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직원이 찍은 건데요. 여기 이제 쏠 때, 여기 이제 우리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우리 저 다누리호가 올라가는 거고, 이게 그 미국의 아르티메스 로켓인데, 이게 이제 그 조립하는 동, 이거는 나사에서 합니다. 스페이스 X가 아니고, 조립동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엄청 커요. 그 높이가 98m입니다. 98m이고, 요 밑에 이제 흰색 두 개는 고체 로켓입니다. 부스트처럼 얇게 붙어 있는 게, 가운데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액체 로켓.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그냥 사람을 싣고 갈 겁니다. 궁극적으로. 아마 세 번째쯤 쏠 때는 우주인을 탑승을 해서 달에 가는 거라서 다누리호처럼 뭐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렇게 라그랑지 포인트까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우주에서 살기가 쉽지 않죠. 좁은 우주선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제 얘는 빨리 가야 돼, 빨리. 그래서 그런 거고, 스페이스 X는 부러운데 뭐 이거는 안 부럽더라고요.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쏘면 수조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 갈 때 같이 이제 협력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내에서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기반이 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초격자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수요도 만들어내고 이제 광주에 AI 센터에 있는데 거기 서버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좀 집어넣어서 필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기를 좀 이제 저전력으로 만든 버전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제 훨씬 더 전력을 줄이는 그런 모델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학 협력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이제 퍼스트 무브로 간다면요. 이 산학연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산학연 협력은 필수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회사에 아주 높으신 분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맞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사에서 몸값 비싼 엔지니어를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걸 탐색할 수가 없어요. 탐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걸 혼자서 다 하면은 빨리 그 회사 주식을 파셔야 돼요.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버스 무브로 가려면은 그래야 된다는 거고, 패스트 팔로우도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저기 앞에서 성공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산업별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인력도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 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인구 감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부지사님께 저기 해외에 있는 한국 동포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젊은 분은 좀 이렇게 한국에 다 들어오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한국에 대한 애착도 있고 그냥 한 세대만 지나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고 뭐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여도 오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퀄리파이 해야 되고 뭐 적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놓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따로 이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이 부분, 2차 전지 국가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계약 정원제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걸 이제 앞으로는 전략 정원제 이렇게 바꿀까?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학생들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 정원제 좀 약간 그래서 좀 전략 정원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그쪽에 인력 양성이. 그러면은 기존에 어느 대학에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이 과들이 있으면은 A과, B과, C과 이렇게 이제 다 있죠. 물리과, 화학과, 뭐 전자과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 뭐 반도체 쪽에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자과에 20명 키워주세요. 정원을 올려주는 일시적으로. 임시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회사에서 돈을 대거나 아니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뭐 혜택을 또 주는 방안, 자세한 거는 다음에 이제 그건 또 얘기를 할게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인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아주 그 효율적인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이 있고요. 뭐 전략에서 양자 첨단 바이오수소에서 이런 인재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들여와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연구.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효율화 한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기초과학 예산을 줄일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았습니다. 기초과학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한 1년에 2.5조 정도 됩니다. 거의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고 그럼 그걸 늘립시다. 늘리기는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학이나 대부분이 이제 주요한 분들은 상당히 그 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늘리면은 100% 다 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좋은 모델인지 아닌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난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얘기는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제 뭐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새로 시작을 합니다. 10년간 하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하고 10년 하고 이런 과제는 이제 아무래도 기초 쪽에 젊은 교수나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0년째 됐을 때 이제 평가를 해서 저분 잘하는 분이네. 그럼 또 10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우물 파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이제 예산이 이번에 이제 예결위에서 안 깎이면은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적일까를 보고 지금 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을 주고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꾸준히 하세요. 그래서 IBS와 더불어서 혹시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뭐 이걸로 해서 노벨상 받으면 좋겠죠. IBS도 훨씬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선진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도 많이 주겠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쪽으로 또는 양자 쪽에는 논문 업적이 작아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 세종 펠로우십을 해서 이렇게 포스닥 보내는 거 있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100만 인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언론에 뭐 15만, 뭐 100만, 10만, 사이버 보안 10만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숫자의 정의가 다 다릅니다. 저도 헷갈리고요. 반도체 15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미 소프트웨어 업체에 계신 분들의 퀄리티도 올리는 걸 포함해서 100만입니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신규적으로 또 새로 해야 되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사실 이제 노동부나 산업부나 중기부,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닌데
몇 달짜리, 6달짜리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 서로 상이합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낮은 그 영역에 수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인문사회대 졸업하신 분도 할 수 있어요. 다 들어와서 할 수 있죠. 왜냐면 낮은 수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드시 시험을 치게 합니다. 끝나면은 과정이. 그래서 시험 쳐서 잘하는 사람은 이분은 재능이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리를 딱 만들어줘서 당신이 이 그 과정을 끝났으면 여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중급 해줄게요. 국가가 가세요. 뭐 저는 취업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은 거기 가고 거기 가서 또 시험 봐서 잘 되면은 상급으로 올려주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하려고 저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고 노동부 장관께서도 오케이, 중기부 산업부 장관 다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맞다, 그렇게 합시다. 같이 묶어서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죠. 초중등 쪽에 이제 숫자 그 수업 소프트웨어 수업을 2배로 올렸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뉴욕 구상을 그 발표를 했죠. 그 뉴욕 대학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그 얘기 하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뭐 아주 거기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지금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오프라인 세상에도 살고 있고, 많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 온라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겠다. 온라인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이고 거기에 AI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디지털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창작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된다. 그 자유를 강조를 하셨고 거기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야겠다. 뭐 AI 윤리도 필요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디지털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세계가 뭉쳐서 연대를 해서 디지털을 올바로 사용합시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욕 그 선언에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자. 그죠? 굉장히 좀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좀 못 사는 나라들에게 이런 디지털의 혜택도 나눠주고 공유합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아주 대통령으로서 이런 그 발언은 아마 굉장히 좀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9월 28일 날, 그날 이제 광주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전의 것을 좋은 것은 이어받아서 이제 굉장히 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전 부처가 다 관계되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K 클라우드 들어 있고요. 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새로운 점을 많이 했고 거기에 양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도 넣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바이오 하시는 분은 바이오 그 자체로는 식약청에서 허가받기 매우 어려운데 디지털 기술, AI 기술을 접목하니까 허가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벤처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일부러 이렇게 놨습니다. 산학연 협력. 이제 아까 그게 필수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고 이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자. 그래서 이제 AI 쪽에서 세계 3위를 하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잘해서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가자. 데이터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도 전면 좀 재설계하자. 이제 뭐 이런 게 사스 이런 형태에 많이 이제 좀 강조를 하자. 실제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 이렇게 간담회 보니까 한국 기업인데 미국에서 그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충분히 잘 깔아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디지털 쪽으로 역량을 좀 올릴 그런 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보면은 디지털 쪽에 100만이 이제 아까 봤죠. 이제 6G 양자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의 인프라죠. 핵심 인프라죠.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뭐 이제 인터넷으로 유선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무선으로도 할 수 있을 경우도 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런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속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야에 좀 딥텍 중심의 청년 창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새로운 성장 동력, 플랫폼 산업 글로벌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K 플랫폼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이렇게 뭐랄까요 토착화되게 결합되게 해서 뭔가 체질을 좀 바꿔보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1차 산업에도 뭐 농업부터 뭐 수산업 할 것 없이 이제 다 접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전면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고 2차 산업에도 가능하죠. 2차 산업 전통 제조업을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에도 이 디지털을 접목을 하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제 디지털 기술로서 사회 안전 그런 부분도 좀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포용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디지털 권리 장전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복지라는 말도 이제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도 만들고 디지털을 보편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도 확대를 하고 뭐 안전 복지 뭐 지역에도 전파를 하고 환경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관이 함께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자.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전자정부 다 써보셨고요. 전자정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마다 이렇게 연결은 사실은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거는 다른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 잘 만들었고 편리하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여기 있군요. 실손보험 청구를 한다면은 병원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어떤 병원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와서 보험사 갖다 주고 이런 뭐 왔다 갔다 하는 오프라인의 액션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병원하고 보험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앉아서 이제 뭐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제 버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자. 그러려면 이제 시스템 연결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그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산업도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하는 국민들은 이제 편리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기업도 만들 수 있고 정부도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제도, 이제 법적인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법들을 만들고 현재 여기에 보면은 뭐 인공지능 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포용법까지 제정을 해야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재정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뭔가 이런 디지털을 발전을 시키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주도,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민간하고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R&D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인력 양성도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최고 어떤 디지털 역량을 가진 정부, 경제, 산업, 사회로 전면적으로 이제 확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 뭐 대표적으로 여기 몇 가지 AI, 뭐 데이터 핵심 기술 이렇게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혁신을 하고 정부도 혁신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혁신을 하고 산업적으로도 혁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초인류 국가로 도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뭐 도전적, 창의적 R&D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공공 민간 데이터 대통합을 한다.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 산업이죠.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쓰는 사람, 그 생태계도 잘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정책위원회도 총리 주재로 이제 열렸고 만들어졌고요. 그걸 이제 통해서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클라우드 전환, 소프트웨어 산업 체질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이제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공공 데이터도 가능한 한, 물론 아주 그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이렇게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를 해서, 가능한 한 민간의 클라우드로 가서 어떤 이제 공공 서비스를 혁신을 하자. 산업도 키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산업, 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바이오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일 텐데요. 결국은 이제 디지털 핵심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그 신산업에 적용이 되고 당연히 신산업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공정의 기업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아직은 이제 이게 현장에 가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마 이제 샌드박스 통과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막 데모도 하시고 참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닌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근데 조용하긴 한데요. 어쨌든 해봐야죠. 지금 보면은요, 아마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럴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죠? AI 기술을 써서 뭐 사이버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법 나올 때까지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쓰세요.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그때 보겠습니다. 인증 제도도 그때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제도를 앞서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산업을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기술로 이 전략으로 1차, 2차, 3차 산업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체질 개선도 하고 지역의 디지털 혁신도 할 겁니다. 지역에 이제 뭐 교육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산업체, 특성이 있는 산업체를 묶어서 디지털 지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플랫폼 정보도 해서 뭐 국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산업도 열고 정부도 데이터 기반한 정책을 만들고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안전하고 견고하고 안전한 그 디지털 안전망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고도 네트워크. 그래서
예, 이제 5G 이용 환경 고도화. 이제 5G 나오면은 이제 의원님들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요. 몇 년이 2018년에 시작을 했나요? 19년인가 18년인 것 같은데. 하여간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LTE가 연결이 많이 되고 뭐 요금도 비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금제도 부족하고 다양성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이 통신 3사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국민들이 좀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예, 발전시키고 통신 품질도 개선하고 그래서 5G도 잘 안 되는데 6G 할 거야?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해야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표준화해서 다 뺏기고 표준화 뺏기면 10년 뒤가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5G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6G가 될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5G망 뭐 구축 고도화도 해야 되고 예. 3.5GHz는 이제 많이 이제 잘 됐는데 28GHz가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6G 위성통신 기술도 이제 지원을 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트워크 산업도 육성을 하고 네트워크 안전, 예, 그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이버 쪽 그 보안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입니다. 그쪽에 이제 인력도 많이 키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사이버 보안 대응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이버 안전망 구축도 해야 되고 네트워크 안전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산업 전략화,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 이제 보이스 피싱도 어떻게 했든지 가능한 기술을 해서 사전에 막으면 제일 좋습니다. 사고 난 뒤에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에 대한 프로토콜도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쪽에 여전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복지 실현,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디지털 접근권 일종의 이제 디지털 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공 와이파이 지금 많이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그 와이파이 쪽을 따지면 아마 역시 세계 1위가 아닐까. 뭐 제가 이 통계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추측을 하건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그 키오스크 교육도 있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용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R&D 해결. 최근에 이제 그 8월 달에 그 폭우가 왔을 때 그걸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좀 빠르게 그러니까 뭔가 경보를 할 수 있는 뭔가 문제가 되니까 피해라. 예를 들면은 기존 시스템보다 좀 더 몇 시간이라도 당겨서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번에 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제 그 이태원 그런 부분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이그젬플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저걸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또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장관님 말씀 들으시면서 평소에 과학기술이나 이 디지털 쪽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뭐 있으면 좀 질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법학과 07학번 반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또 정보통신 과학 분야에 또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공상학번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무지하다라는 걸 새삼 깨닫는 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에 선배님을 볼 기회가 있다면 꼭 질문을 감사합니다.
전과 전략 거기에 대한 네네네네. 대체를 갖고 있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X사에서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요 5G 통신망이 너무 잘 깔려 있어서 스타링스 그 서비스를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누리호 로켓 발사할 때 스페이스 X사 직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한국으로 이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신 서비스, 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걱정되는 게 거기서 아까 한국은 5G가 잘 깔려 있고 잘 구축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6G 필요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6G 다시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이제 통신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G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직원들로부터 이게 보고를 받아보면은 여전히 또 거기도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6G는 연구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예산도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이 5G는 이랬지만 6G는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식을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AI 기술까지 접목을 해서 기존 통신하고 좀 뭔가 다른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그게 이제 미국의 강점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거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빨리 해서 이런 통신협표, 이제 세계적으로 표준을 정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하나라도, 한 개라도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이 표준화 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기정 정부는 연구 R&D, 6G에 대한 R&D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에 관련돼서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지금 R&D 인프라가 전국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연결이나 특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장관님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좀 플랜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장관 하기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고, 실제 이제 작지만 그래도 직원이 한 30명이 넘습니다, 그 안에. 근데 이제 작지만 그 안에 이제 메인터넌스까지, R&D는 물론이고 하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은, 이거 뭐 장비 하나 고장나면은 그냥 빠르면은 보름, 늦으면은 몇 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품이 없어요. 부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와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사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팹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 서로 이렇게 그쪽에 스페어 파트가 예를 들면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제가 이그젬플 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못하는 공정, 그러면은 저쪽에 다른 기관에 그 공정이 가능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인프라들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예산을 들여서
그 버추얼 랩이라도 그러니까 다 연결을 해야 되겠다. 그 시설들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추진하고 있어서 각 기관별로 어떤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직원은 다른 기관의 그 스페어 파트를 다 볼 수 있게 해서 전산으로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게 없는데 주세요. 딱 그러면 이제 받고 다음에 사서 몇 개 주면 되는 그런 모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휴대폰으로도 애트리에 어디에 무슨 장비가 지금 살아있고 무슨 공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네. 웨이퍼 사이즈는 뭐고 이런 걸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실험을 의뢰를 했으면은 의뢰한 실험 공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끝나가는 건지 지금 중간에 막혀 있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장관 되기 전부터 마이크 들고 공청회에서 엄청 세게 푸시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었습니다. 과연 장관으로서 이렇게 국가경영이 정말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단계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우리 장관님은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항상 결과가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수사적으로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언론이 35년이지만 계속 그 결과는 항상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평소에 그냥 교수로만 있었고요. 우리 윤 대통령님과 사전에 후보 시절에도 뭔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소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팩트로 시켜드리고 반도체 설명도 드리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 드린 게 사실은 전부였고 그 뒤로 이제 아무도 모르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적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철학이 있는데 그게 수사만 이제 말만 하고 이제 진짜 그걸 그렇게 챙기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하신 그 취임사 연설문도 다 이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취임사 100일 그때 했을 때 발표하신 거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거는 이제 면밀히 살핍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시는지를 잘 철학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할 때나 재정전략회의할 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과기 쪽에 관계되는 얘기는 거의 꼼꼼히 메모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자주 얘기할 시간이 잘 없지 않습니까? 뭐 경제장관 얘기할 때도 보면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적습니다. 적고 이제 저녁에 리뷰를 하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수사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저는 실행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기술 발전은 안전과 관련되고 원자력 안전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관련되고 ESS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ESG 정책을 하나 수립을 해서 좀 내주시면 제가 학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양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인재 양성이라는 게 100만을 양성한다고 100만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이 있고 또 사실 데이터를 하더라도 전처리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야지 사실 그 위에 이제 박사학급들이 AI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사실 전처리하는 인력은 양성을 하지 않고 전문가만 자꾸만 양성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전이 안 돼요. 기초라는 것들 그리고 인재라는 양성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과기정부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그 보편적 교육은 교육부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은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탁월한 인재 양성입니다. 인데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인재만 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층별로 하고 있고요. 계층별로
사실 이제 그 AI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가끔 이제 간담회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아이 뭐 소프트웨어는 그냥 뭐 몇 달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반대로 현장에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AI를 잘하는 사람,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고 기초가 탄탄한데 거기에 응용 프로그램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이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문사회대 졸업하고 즉 뭐랄까요, 그거를 소질이 있어서 자기의 재능이 있어서 AI를 했는데 AI나 뭐 소프트웨어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은 그런 계층 재능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고 그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그런 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자기의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하는데요. 그 에꼴 42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보면은 그게 아무나 들어와서 해서 교수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책도 없고 어떤 미션을 주면은 팀을 짜서 밤을 새서 6개월인가요?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 서티피케이트 못 받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나 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에 선택되는 사람도 컴퓨터 쪽 전공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도 잘 보고 정말 제대로 굉장히 탁월한 인재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자기 능력에 맞는 재능에 맞는 교육을 해서 실제로 우리 산업도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탁월한 사람이 필요 없고요. 그런 말씀하신 거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